2014년에 시행했던, 작년에 시행했던 1회 시험입니다. 1회 시험. 제 5회라고 되어 있는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일반에 관한 문제. 컴퓨터 범죄에 관한 거를 지금 대비책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크래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크래커하고 해커가 뭔지 아세요? 해커. 해커는 컴퓨터 도사죠. 근데 네트워크, 통신 도사라.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데 들어와. 들어와서 뭘 하느냐? 나 다녀갔어요 라는 정도만 쓰고 가면 돼. 그게 해커야. 근데 들어와서 다 엎어놓고 가. 그럼 크래커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크래커라고 부르고요. 그냥 해커도 잘못이죠. 근데 지금 크래커란 용어는 안 쓰고 해커를 화이트 해커냐 블랙 해커냐로 나누죠. 이번에 IS인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또 사회통신망, 사회관계통신망을 뭐 막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이노니머스인가? 국제 해커 있잖아요. 국제 해커 단체에서. 예. 그런 거는 화이트 해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싸가지가 좀 있는 해커들, 그럼 화이트 해커 이렇게. 근데 이제 나쁜 애들은 블랙 해커. 원래는 크래커라고 부릅니다. 크래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 다음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설명과 프로토콜이 연결된 거 됐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무선 핫스팟에 연결됐다? 무선 마우스를 PC 연결한다? 무선 마우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유선 홈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유선 홈 네트워크는 이더넷. 우리 인터넷 컴퓨터 뒤에 보면 인터넷선 꽂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더넷 포트라 그래요. 우리 공유기 뒷면에 보면 선 꽂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더넷 포트라 그래요. 유선은 이더넷이라고 보면 되고, 노트북 컴퓨터를 무선 핫스팟에 연결한다? 그럼 뭐라고 봐야죠? 와이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무선 마우스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무선 마우스가 있고, 여러분 무선 마우스 쓰세요? 무선 마우스 하면 동글이라고 하는 거 주죠? 수신기. 조그만 칩 같은 걸 꽂잖아요. USB 단자에다가. 그거는 블루투스 마우스 아니에요? 블루투스 마우스는 뭐냐면은 마우스만 사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 자체가 블루투스가 지원이 된단 말이야.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얘가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블루투스 키보드나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면 이 스마트폰에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거지. 손가락이 편해. 마우스보다는. 그러나 글자 쓸 때는 어떻게 돼? 글자 쓸 때는 이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호핀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블루투스 키보드 겸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키보드 글자 다 있지 않습니까? 얘나 스마트폰이나 그놈이 그런 것 같아. 크기가. 근데 이제 막 이거 가지고 애들이 뭐 한단 말이야. 게임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돼? 이거로 받으면 되죠. 여보쇼 하고 대화하면 되거든. 전화도 되니까. 음악 들을 때는 여기다 이어폰 꽂고 따로 또 들어도 되고. 이제 그게 블루투스라는 개념이죠. 블루투스는 그 덴마크인가요? 어딘가에 그 전설의 왕이래요. 해적왕. 동네 해적들을 다 소탕을 해서 거대 왕국을 세웠대요. 그 전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무선 통신망을 통합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블루투스 이름이 생겨진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뭐 장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윈도우 7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작업 내용과 F5번은 새로 고침이고요. F1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 화면을 잘 보시면 메뉴판이 없죠? 메뉴판이 이렇게 있었다가 제가 전체 창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전체 창으로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기능을 인터넷에서 F11번 눌러요. 잠깐만요. F11번을 누르면은 인터넷 창이 위에 있는 메뉴판도 사라지고 큰 창으로 변해요. 다시 F1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창 닫기는 어떻게 해요? 창을 닫을 때 Alt F4번 누르죠? Alt F4를 누르면 창 닫기가 되는 거죠. 닫기 단추 누르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상단에 닫기 단추 누르는 건 다 아니까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Alt F4번을 누르면 닫기예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다 놓고 Alt F4를 누르면 윈도우 종료가 돼요. 메모장을 실행해 놓고 Alt F4를 누르면 메모장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예. 컨트롤 Q는 아니다. 4번. 네트워크가 제대로 연결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를 우리는 뭐로 한다? 핑이라고 하죠. 핑 명령을 걸면 확인이 되는 거죠. 핑하고 한 칸 띄우고 127.0.0.1 핑 한 칸 띄우고 127.0.0.1 하고 엔터를 치면 숫자가 짜르르 떠요. 그럼 이상이 없는 거고, 뭐 타임 오버 이렇게 나오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건데 127.0.0.1을 쓰는 이유는 내 이더넷 포트, 내 네트워크 장치, 인터넷을 하는 네트워크 장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는 핑 한 칸 띄우고 127.0.0.1이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옆 사람이 IP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10.123.5.7 근데 이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는지 확인할 때는 핑 한 칸 띄우고 그 상대편의 IP를 입력을 하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작동 여부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가 핑. 멀티미디어는 디지털화, 쌍방향성, 통합성, 대용량성, 비선형성 이런 거였죠. 단방향성은 아니에요. 쌍방향성입니다. 서로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정보통신에 관한 용어. 흐름지어라는 건 뭐예요?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잘 가는지 속도를 맞춰야 돼. 길이 꽉 막혔는데 빨리 보낼 필요 없잖아. 그럼 흐름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정지 비트는 뭐고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디오 테이프 보신 적 있죠? 테이프 자체를 보신 적 있어요? 테이프가 앞부분에 흰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참 돌아가다 보면 마그네틱이 들어있죠. 마그네틱 테이프로 들어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마그네틱 테이프가 들어있으면 그 데이터 못 쓰지 않습니까? 왜? 말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흰색 아무것도 없는 거로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읽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지금부터 데이터를 전송할 겁니다 라고 하는 스타트 비트를 먼저 보내요. 레디 고 레디 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스탠바이 큐 하듯이 준비하시고 하세요 이런 거지. 그게 스타트 비트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나면 언제 데이터가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톱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 데이터가 저쪽 통신 라인을 통해서 갈 때 지금은 광 케이블을 이용하니까는 오류가 없지만 과거에는 일반 구리선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선도 있었고 잡음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전화할 때.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제대로 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야 돼. 오류가 제대로, 데이터가 제대로 갔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그걸 검사하는 걸 페리티 비트라 그래요. 그리고 BPS는 뭐냐면 1초에 얼마만큼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전송 속도인데, BPS가 소문자잖아요. BPS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소문자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게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예요, 비트. 대부분 전송 속도는요, 바이트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비트 단위로 가는 겁니다. 0이냐 1이냐 하는 신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BPS니까 소문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zip 파일, zip 파일이 뭡니까? 압축 파일이죠? 자, 여기 보니까는 보관 속성, 저장 속성, 이런 속성을 또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일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에 가면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HNCT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걔는 확장자가 EXE예요. 실행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실행 파일. EXE라는 게 실행 파일이에요. 여러분 포토샵을 실행하면은 그냥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에 있는 포토샵을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이 실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포토샵 폴더에 가보면 photoshop.exe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실행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거,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DLL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DLL. DL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확장자가. 네. 동적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파일이고, 배치 파일은 BAT로 되어 있어요. BAT. 확장자가 BAT.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압축 파일과 같은 경우라도 일반 파일에서 보면은 보관 속성인지 무슨 속성인지 속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읽기 전용, 읽기 속성이나 뭐 숨김 속성 이런 것처럼 이런 속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아카이브라는 속성이 있어요. 아카이브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부른다 하는 건데 참 어려운 문제죠. 아카이브. 도스 시절에서는 아카이브고 다 알아요. 배웠으니까. 도스 시절에는 배우거든요. 근데 윈도우로 넘어가서는 읽기 전용하고 숨긴 속성하고 두 가지만 써요. 아카이브 속성을 안 쓰더라고, 윈도우에서는. 근데 실행 파일도 아니고 뭐 DLL도 아니고 배치 파일도 아니고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출제됐다고 나와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만점 받지 말라고. 이런 지랄 맞은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씩. 이런 게 40문제 나오면 큰일 나지. 데모하지. 한 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처음 본 건데? 교과서에도 없는 건데? 만점 맞지 말라고. 만만히 보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틀려주는 미덕도 있어야지. 이거 굳이 맞힐 필요는 없는 거야. 39개 맞추면 되잖아요. 이거 빼고. 8번. 1세대. 1세대는 뭐를 사용했죠? 진공관을 사용했어요. 2세대는 트랜지스타를 사용했고요. 3세대는 IC를 사용했어요. 5세대가 아니라 3세대예요. 3세대. 이제 4세대, 5세대로 넘어가면서 LSI, VLSI 이 집적 회로가 더 대규모로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5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5세대는 인공지능, 뭐 패턴 인식, 뭐 이런 거로 가는 거고, 4세대 때 PC가 등장했어요. 예. 3세대가 언제냐? 1964년도입니다. 3세대 컴퓨터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3세대였어요. 그 PC는 언제라고 보면 되죠? 80년대라고 보시면 되죠. 80년대 초반. 80년도? 애플 컴퓨터라는 게 등장한 게 79년도였죠? 80년도라고 보면 되고, 5세대는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90년도? 2000년?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연도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자,
디지털 컴퓨터는요, 이산 데이터가 뭡니까? 구별되는 거, 숫자, 글자 이런 것처럼. 연속 데이터는 뭐예요?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산 데이터는 디지털이 쓰는 거고, 연속 데이터는 아날로그가 쓰는 거고, 산술 논리 연산은 디지털이 쓰고, 미적분 연산은 아날로그가 쓰고, 증폭 회로는 아날로그가 쓰고,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쓰고.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쓰는 거예요. 증폭 회로가 아닙니다.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가 빨라요. 왜? 전원을 켜면 아날로그는 바로 작동이 되는데, 디지털은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열리고 그때 포토샵을 실행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리지 당연히. 아날로그는 전용이라 그랬잖아요. 용광로 온도 재는 거니까 용광로 딱 전원 켜지자마자 용광로 온도 측정이 된단 말이야.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바로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빠르죠 당연히. 플래시 메모리는 뭡니까? 우리 디카 메모리 같은 게 플래시 메모리죠. USB 메모리.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소비 전력이 아주 작죠. 휘발성입니까? 휘발성은 뭐예요? 전원이 끊어지면 내용이 지워지는 게 휘발성이에요. 대표적인 주기억 장치잖아요. 반도체들.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이죠. 그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참 좋죠. 그 다음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예요. 정식 명칭은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이것도 레지스터입니다. 예. 연산된 결과를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거라 그랬죠. 예. 연산장치 소속입니다. 연산장치 소속. 윈도우 7에 있는 기능인데 윈도우 메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곰플레이어처럼 동영상을 재생하고 곰오디오처럼 음악을 들어주고 CD도 레코딩은 돼요. 그러나 영상 편집은 안 됩니다. 동영상 편집하는 거는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무비메이커. 그 다음 작업 표시는 뭐가 있어요? 작업 표시. 작업 표시는 화면 밑에 있는 거죠? 거기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계단식 창별, 작업 표시 잠금, 뭐 이런 거는 가능. 아이콘 자동 정렬은 어디서 합니까? 바탕화면에서 하는 거죠.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 보기, 정렬이 있는데 그 보기 항목에 가면 자동 정렬해서 체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콘들을 움직여도 자동으로 착착착 움직여지죠. 이때 뭐 이름 순으로 정렬하든지 할 땐 정렬해 가서 이름 순 정렬하시면 되고. 프린터 설치. 컴퓨터 한 대에는 프린터를 여러 대 설치할 수 있어요. 한 대만 설치하면 아깝잖아. 난 프린터 2개 샀는데 2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두 번째가 조금은 어색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GIF는 뭡니까? 여러분 GIF 파일도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GIF가 있는 GIF를 카톡으로 옮길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이미지들이요. 그건 거기서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못 꺼내 쓰죠 우리가. 외부에서 불러온 거는 쓰는데 시스템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내가 뭐 축하합니다 그럼 뭐 콩글레이션하고 막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못 쓰죠 당연히. 아니 밴드끼리는 그걸 복사해서 또 써요 이렇게. 그건 이제 밴드에는 허용을 했나 보죠. 개발자가. 밴드에서는 허용을 했으니까 쓰는 거고 딴 데서 못 쓰게 막아놨겠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 개발자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GIF라고 하는데 이 GIF는 비손실 압축입니다. 비손실 압축.
우리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게 용량이 크다 그랬잖아요. 용량이 크니까 압축을 해서 보관해야 되거든. 압축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디카로 사진을 착각 찍으면 JPG로 저장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JPG는 비손실 압축이 아니라 손실 압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디카 중에 스마트폰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는 로 파일이라는 게 없어요. 로. 근데 V10인가? LG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전문가 기능이 들어있는 그 스마트폰. 그거로 촬영할 때는 로 파일도 저장이 돼요. 그럼 얘는 압축을 안 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압축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땡빛에서 찍었는지 흐린 날씨 속에서 찍었는지 형광등 밑에서 찍었는지 그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맞춰야 되거든요. 안 맞추면 색깔이 변해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찍어요. 무조건 찍고 나서 포토샵에 와서 로 파일을 불러와서 화이트 밸런스를 차후에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JPG는 못 바꾸거든요. 그냥 정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정해서. 그러면 얼굴에 흠집 난 것만 고쳐주는 거지. 포토샵에서는. 로 파일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꺼내놓으면은 용량이 너무 크니까 JPG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축할 때 손실이 발생하니까 원본하고 색깔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PNG로 저장을 해요. 요즘은. PNG는 비손실 압축이에요. 근데 GIF도 비손실 압축이고요. 그리고 압축한 거는 또 압축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압축한 거 또 압축해봤자 압축이 안 되니까 손상은 없죠. 그리고 GIF는 단점이 뭐냐면 색깔이 256 컬러예요. 256 컬러니까는 화려한 색상을 못 만들어요. 예전에 뭐 졸라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 이제 또 플래시 갖고도 만들기도 하지만 GIF로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GIF의 가장 큰 특징이 배경을 투명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애니메이션 처리가 돼요. 움직이는 그림을 만든다고.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그림을 2개, 3개, 4개, 5, 10개, 한 10개 그림을 하나로 합치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지. 마치 예전에 우리 연습장 같은데 귀퉁이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구간 그려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막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GIF 형태의 애니메이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PNG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컬러도 1600만 컬러가 나오고요. 단점은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PNG는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GIF는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좋은데 색깔이 꽝이고 256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색깔도 다양하면서 애니메이션까지 다 되는 거를 하려면 새로운 뭔가 표준안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GIF도 쓰고 JPG보다는 PNG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없어요. 휴지통에 있는 건 절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은 가능하지만 실행은 안 됩니다. 휴지통에 있는 건 절대로.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거는 복사해서 붙일 수가 없고요. 휴지통에 있는 걸 잘라내기 해서 붙이면 복원이 되는 거죠.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하드디스크 뭔지 아시죠? 외장 하드라든지 우리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대용량의 보조기억 장치를 말하는 건데 이 하드디스크의 단점이 뭐냐면 열이 많이 나요. 왜 열이 나느냐? 회전체거든요. 1분에 7200바퀴 돌아가는 회전체예요. 회전체다 보니까 소음도 발생하죠? 붕붕 하고 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열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더 이상 용량은 늘리는 건 가능한데 속도를 더 이상 빠르게 하는 게 한정돼 있어요. 이제는
용량은 늘리면 돼요. 용량은 늘리면 되는데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진 않더라 이거지. 더 이상은. 그래서 안 되겠다. 충격을 받으면 얘가 깨지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새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SSD, Solid State Disk라고 하는 SSD라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SSD에 들어가는 장치의 부속은, 저장 소자는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예요. USB 메모리 있죠? 이 USB 메모리를 용량을 늘려서 연결한 거예요.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이 뭐냐면요, 읽어내는 속도가 빨라요. 거기다 저장을 명령을 걸면 느린데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오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하드 디스크보다 빨라요. 그러면 SSD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포토샵을 설치해 놓으면 설치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윈도우를 작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열릴 거 아닙니까? 포토샵을 실행해도 빨리 열릴 거 아닙니까?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작동이 되고, 윈도우 8을 썼을 때 이 SSD를 이용해서 부팅을 시키면은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컴퓨터 중에서도 2초 만에 부팅되는 컴퓨터가 많아요. 전원을 켜면 1초, 2초 지나면 바탕화면이 쫙 열리는 거예요. 2초 만에. 얼마나 빠릅니까? 좋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안 돼요. 윈도우 7도 안 되고. 윈도우 7도 SSD에다 설치해놔도 윈도우 7은 자체가 무거워서 안 되고, 윈도우 8은 가볍거든요. 컨트롤 ESC 키 누르면 뭐가 돼요? 시작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시작 버튼 누르는 거. 네. 그러니까 윈도우 키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 윈도우 키가 있는 거 106키라 그러죠? 그 윈도우, 이런 키보드가 없는 옛날 구형 키보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다 알지만, 키보드로 할 땐, 시각장애인들은 컨트롤 ESC키를 누른다, 이거죠. 컨트롤 ESC 누르면 이렇게 시작이 착 뜨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및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기능도 없고,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건 백신이고, 프로그램 설치된 거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쓰는 거. 우리 제거는 많이 했는데 변경은 안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MS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MS 오피스 2007 CD를 넣고 USB 메모리 꽂고 설치하면 기본 설치만 돼요. 설치 옵션에 들어가면 전체 설치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기존에 설치한 기능이 뭐가 없다는 거야. 추가를 해줘야 돼, 기능을.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USB 메모리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MS 오피스를 셋업, 설치하는 명령에 들어가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까? 변경하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이때 변경하는 항목이 폴더가 보이면, 옵션이 나오면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그 변경된 게 설치가 되는 거죠. 또 기존에 설치한 기능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또 안 쓰겠다고 하면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그 기능은 또 빠지기도 하고요. 예. 개인 설정에서 설정하는 거는 뭐예요? 가젯은 우리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가젯 보면 나오잖아요. 개인 설정은 뭐 하는 거죠? 이게 개인 설정이지 뭐. 여기 가젯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개인 설정은 밑에 있고요. 메뉴가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테마 바꾸는 거라든지 화면 보호기 바꾸는 거라든지, 또는 뭐가 있죠? 마우스 포인터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나는 컴퓨터 아이콘을 이렇게 안 하고 변경을 하고 싶어. 뭐로? 이거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뀌었잖아, 컴퓨터.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난리 나겠죠. 야, 이게 왜 이래?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컴퓨터가 이상해. 실행하면 되는데 아이콘이 싫어. 그러면 여기 가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아이콘을 얘를 기본값 돌려라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오죠. 애기들 수업할 땐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특별활동 수업 같은 거. 이걸 가르쳐주면 아이콘을 다 바꿔놔요. 동네방네 다. 자기 집 거는 안 건드려. 강의실 컴퓨터는 아이콘 다 바꿔놔요. 그러면 안 배운 애들은 선생님 바이러스 걸렸나봐 이런단 말이야. 거기 재밌나봐 이렇게 바꿔놓으면. 가젯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21번. 이건 뭘까? 윤곽선이네. 윤곽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부분합하면 자동으로 윤곽 나왔죠. 예전 문제 중에는 그 위에다가 지금 이거는 세로인데 가로에 있는 거를 윤곽을 잡기도 했었죠. 그러면 2번서부터 6번까지가 윤곽으로 잡힌 거죠. A3부터 D6까지가 윤곽에 들어가서 행 기준, 가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룹 해제를 하면 윤곽이 사라져야지. 오름차순. 자, 빈칸은 뭐다? 무조건 제외시킨다. 뒤로 밀린다. 빈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정렬에 포함되지만 빈칸은 제일 뒤로 물러내요. 다 뱉어내버린단 말이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빈칸이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글자보다 빈칸이 앞에 작아요, 값이. 근데 정렬을 하면 빈칸은 다 뒤로 내보내요. 무조건 다 뒤로. 오름차순 하던 내림차순 하던 빈칸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뒤로 빼낸다. 쭉정이라서 빼내버린다 이거지. 시나리오는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보기는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니까 부분합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보기는 부분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통합. 원본 데이터 연결하는 기능은 우리 시험에는 통합을 해도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면 에러가 나요. 왜? 같은 시트에 있기 때문에. 예.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된 워크시트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라는 파일에 있는 거를 가지고 결과 파일이라는 다른 파일에서 통합을 시켜야 돼. 다른 파일에서 통합을 시켜야 돼. 우리는 지금 같은 파일에서 통합을 했었죠. 그것도 같은 워크시트상에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뭐 무슨 공항, 김포공항, 서울공항, 인천공항 이런 식으로 해서 공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 뭐 통합 평균 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같은 워크시트상에서 같은 파일에서는 원본 데이터 연결이 안 되고 다른 파일에서 작업할 때, 자 여기 보면 데이터에 가면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통합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참조 영역이 이쪽도 참조하고 추가, 저쪽도 참조하고 추가 이렇게 했는데 확인 누르면 에러가 나거든. 왜? 같은 파일에 있는 거잖아요. 그 파일을 하나 더 열어서 A라는 파일에 있는 결과 데이터를 B라는 파일에서 통합을 연결하면 그때는 연결이라는 기능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이라고 했는데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요거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 참조. 이름을 쓰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되고요. 이름 정의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야죠. 문자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죠. 빈칸이 들어가도 안 되죠. 대소문자 구별 안 한다 그랬어요. 대소문자 구분은 안 해요. 대소문자는 주로 어디에서? 패스워드에서. 그 다음에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선 대상 참조 이름을 동일하게 쓸 수가 없죠. 쉬트가 아니라 파일 내에서 쓰는 겁니다. 통합 문서가 파일이에요. 하나의 파일 내에서
퀴트가 다를지라도 대상범위 이름은 동일하게 쓸 수는 없다 이거죠. 시트가 달라도 안 된다. 통합 문서가 달라야만 된다. 이건 뭡니까? 5054.2 샵샵샵 그럼 5054가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골뱅이 화이팅이라고 썼으니까 대한민국 화이팅이 되겠고 골뱅이가 글자니까 15시 30분 22초인데 hour, minute, second, AM, PM인데 hour가 두 자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03시 30분 22초 PM이라고 나와야지. 그냥 3시가 아니라 03으로 나와야 되겠죠. HH 두 자리니까. 그게 틀렸네. (2013년 2월 1일) 두 자리,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그건 맞고. 근데 DDD라고 썼죠. DDD. DDD가 뭐예요? 요일이죠. DDD는 뭐예요? FRI가 아니라 Friday라고 나오는 게 DDD고. 우리말로는 AAA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AAA 4개를 쓰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MMM은 뭐예요? MMM 월을 세 자리를 쓰면 뭐가 돼요? 뭐 September, December 그때 DC 세 글자로 나오는 거. DDDD 쓰면 뭐가 되죠? December, 뭐 October 이렇게 풀네임으로 나오는 거고. 하이퍼링크는 어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죠?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게 할 수 있고 클릭했더니 A 첫 번째 셀로 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이퍼링크인데 단추에는 단추는 어디에 있는 게 단추냐면 이거예요. 개발 도구에 가면 요 삽입에 있는 얘가 단추예요. 이 단추는 오로지 하이퍼링크는 안 되고 매크로만 먹습니다. 얘는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리면 이 도형은 하이퍼링크도 지원하고 매크로도 지원해요. 그러니까 단추는 하이퍼링크만 매크로만 지정하는 거고 도형은 하이퍼링크, 매크로 다 지정할 수 있고. 첫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28번 메모.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값이 변경되면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된다 그랬는데 피벗 테이블은 뭐 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를 따로 두고 피벗 보고서를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메모는 어디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행열, 시그마 값 해서 옮겨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메모를 해설 볼까요? 메모는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인쇄할 때 메모를 인쇄할 건지 안 할 건지 정렬을 하면은 셀의 위치가 바뀌니까는 메모도 같이 움직이죠. 셀에 포함된 거니까. 근데 피벗 테이블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본 데이터 따로 피벗 결과 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움직여지면 메모도 움직이지만 피벗 테이블은 메모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벗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건들 수가 없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는요 수작업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원본이 바뀌어야 고쳐지는 거죠. 그것도 F5번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가 움직이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원본 따로 있고 결과 따로 있는 거니까. 예. 매크로는 자동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매크로 3 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름을 바꾸면 돼요. 뭐 합계 구하기 이런 거로 바꾸면 되고 반드시 글자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빈칸이 허용이 되지 않고 밑줄은 허용이 되고 바로 가기 키 때는 반드시 영문자만 쓰는 거죠. 대소문자. 숫자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잠깐만 2번에 뭐라고 되는 이 기호가 제가 빠졌죠? 29번에
아, 컨트롤 키하고 여기 컨트롤 키가 빠져있네. 그렇죠. 컨트롤이 아니라 뭐예요? 쉬프트겠지. 쉬프트 해갖고 A를 누르면 대문자 A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쉬프트 키와 영문자, 그리고 숫자는 안 되죠. 오로지 영문자로만 쓰는 거죠. 대소문자니까. 자, 우리가 매크로를 딱 작성을 하면 매크로 보안 설정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일단 모든 매크로 못 열게 막죠. 그러나 알림은 표시해 주지. 이게 기본값이고요. 모든 매크로 제외는 있지만 모든 매크로 포함은 없어요. 알림 표시라는 말은 없다고. 여기 보세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보안에 가보면 모든 매크로 포함은 있는데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여기 알림 표시라는 말은 없다고. 모든 매크로 포함도 있는데 알림 표시라는 매크로 포함이라는 말은 없고, 위험하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라고는 있죠. 이건 뭘까? 이건 많이 봤던 문제인데, 뭐를 가지고 여기 D2 이 합계가 92점이 몇 등이에요? 3등이죠? 97이 1등이고 94가 2등이고 92가 3등이네. 그럼 3등이면 세 번째 거니까 은상 나오겠네? 추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르는 거잖아.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금상, 세 번째는 은상, 네 번째는 농상. 이제 3등 했잖아. 92점이니까. 은상이라고 나오겠죠. 예. 32번. 와, 이거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1, 2, 2, 4, 3, 6, 5까지만 되어있나? 5까지만 되어있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셀에 는 A의 첫 번째 셀 더하기 A의 두 번째 셀, 이렇게 되는 거죠?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어디다 붙이면, 발음도 이상하게 C8이 뭐야? 예, 죄송합니다. 예. 얘를 복사해서 어디다 붙이면 4가 나왔대요. 그렇죠? 왜 4가 나온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A의 첫 번째 셀이 고정되어 있죠? 얘는 복사해서 붙여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A의 두 번째 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는 그대로 있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한 줄 내려갔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 A의 첫 번째는 그대로 가고 A의 두 번째가 복사를 했으면 사실은 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이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얘가 참조되는 영역이 여기죠, 얘가. 얘가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는하고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더했으니까 얘를 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요거를 참조할 거 아닙니까? 그 위치 그대로 따라가겠죠. 얘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A의 첫 번째는 고정됐으니까 못 움직이고 A의 두 번째는 A는 고정돼 있잖아요. 2는 어디로 가? 3으로 가. 밑줄로 한 줄로 내려왔으니까 한 줄 내려간다고. 근데 A의 두 번째가 C의 세 번째로 가는 게 아니라 A의 세 번째로 간단 말이야. A가 고정됐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첫 번째는 못 움직이고 A의 두 번째는 A는 못 움직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가니까 2라고 3을 더해서 답이 4가 된다 이거죠. 해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도 어렵게 말로 써놨네. 자, 이건 뭡니까? 시트 1번에, 시트 2번에, 시트 3번에 있는 C의 다섯 번째 셀을 3개죠, 3개. 한꺼번에 싹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시트 1번서부터 시트 3번까지
느낌표가 시트 이름이죠. 거기는 C의 5번째 셀을 sum 한꺼번에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헛다운표는 뭐 하는 거예요? 헛다운표? 우리가 참조할 때 대괄호가 뭐예요? 파일명을 쓸 때 대괄호고요. 시트명 저기 헛다운표는 뭐 하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갔을 때는 헛다운표를 치죠. 헛다운표는 빈칸에 들어가면 헛다운표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번은 대괄호가 들어갔으니까 파일이 들어갔는데 파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트만 써 있잖아요. 두 번째는 C의 5번째 셀에 파일 표시를 했으니까 아니고, 네 번째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은 빈칸이 없지 않습니까? 헛다운표가 나올 일이 없다고. 더더욱 파일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3번밖에 없다고. 이게 뭡니까? A 3번째부터 A 9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콜론을 빼먹은 거야. 그럼 A3, A9라는 이름이 돼버린 거죠. 이름 상자에 이름이 들어간 건데 이름 상자가 없는 거야. A3, A9라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뭔데? 하고 에러가 나지. 야, 그게 무슨 이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 각 셀에는 행번호, 열번호가 있어요. 그럼 A의 첫 번째라는 거는 A라는 행이 아니고 A라는 열이죠. 칸이잖아, 칸. 1은 줄이죠, 줄. 줄을 행이라고 하죠. 야, 이거는 말장난한 시험인데? 행열이 아니라 엑셀은 열행이라고 불러요, 열행. 우리는 일반적으로 몇 줄 몇 칸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엑셀에서는 몇 칸 몇 줄 이렇게 칸줄로 얘기한단 말이야. 칸줄로. 열행으로 하는 거지 행열은 아니다 이거죠. 그 3번이 말장난을 해서 좀 틀린 거로 나온 거고요. 차트. 방사형은 뭡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합적인 결과적으로 보여줄 때 쓰는 건데,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해주는 거 거품명이고요. 거품명. 해설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거품명을 말한 거고, 차트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2번 설명 자체가. 출력. 엑셀에서 그림 배경으로 사용하면, 엑셀에서 어떻게 그림을 쓸까요? 여기. 시트에 가서, 서식에 가서 시트. 응? 시트 이름 말고, 까먹었다. 어디였더라? 배경, 레이아웃 가서 배경을 그리면, 선택을 하면, 이제 시트에 쫙 배경이 깔려 들어갔어요, 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시트를 작게 꾸며놨는데도 똑같은 배경이 나오는데,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배경을 삭제하고 배경을 넣든 간에 화면상에서만 보이는 거고, 인쇄하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 뭐야? 머리끌 바닥글에서 그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쇄할 때는 나오지만, 화면에서는 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세요. 제목이 있고요. 밑에 데이터 표가 있네요. 밑에 데이터 표가 보이고요. 축제목. 평균 점수라고 하는 값축 제목이 있네요. 그렇죠? 레이블은 뭐예요? 레이블. 요 검은 막대, 하얀 막대 값이 보이거나 이런 게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이중축 혼합형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지금 수량이 왼쪽에 있고 빨간색 총액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갖고 보는데 오른쪽으로 바뀌고 나서 보니까는 왼쪽에 있는 건 총액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수량이에요. 여기 범례를 보시면 알아요. 범례가 아까는 수량이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수량을 보조축으로 보냈단 말이야. 왼쪽에는 총액으로 간 거죠. 범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의 계열, 수량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꾼 거죠. 꺾은 선으로.
그 다음에 주 눈금선이 중간에 눈금선이 사라졌고요. 보조축으로 뭐를 쓴 거예요? 수량을 쓴 거지. 왼쪽이 총액이니까 왼쪽이 주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고. 이거는 세 번째가 틀린 거지. 보조축으로는 수량이 간 거지 총액이 간 건 아니다.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에서 너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인쇄를 걸으면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인쇄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서 여백을 표시해서 여기 얘를 이렇게 넓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히면 넓어졌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면 넓어져 있어요. B도 넓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이거를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얘를 바짝 좁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히면 이것도 좁혀지죠. 당연히. 예. 근데 미리 보기에서 조절은 가능한데 적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40번이 답이다라는 거죠.